안녕하세요, 아도노입니다. 오늘은 뉴만 키네시올로지 강의 속도 부호화랑 동원, 크기 원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 재생 속도는 한 1.75배 혹은 1.5배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든 사람은 아도노 자 트레이너고요. 자, 이제 뉴만 책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3장에 있을 거 아마. 이게 이 신경세포고요. 운동신경세포.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 가지라 그래, 가지. 이거를 축삭이라고 합니다. 액선. 축삭이 이렇게 딱 뭐 여러 가지 가닥을 가져서 여기에 붙어 있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근육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흔히 붙어 있는 수를 말해. 그래서 이거 신경 지배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큰 운동 신경 세포일수록 신경 지배율이 많습니다. 많잖아. 여기는 한 세 가닥이고 얘는 한 여덟, 아홉, 열 가닥 이렇게. 그래서 운동 신경 세포 수가 클수록 뭐다? 신경 지배율이 높다. 이렇게 적어 놔주세요. 여기 있나? 운동신경세포 크기가 클수록 신경 지배율이 높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 액선 축삭이 이 가지가 5개에서 2,000개까지 이렇게 지배한대요. 뭐 오케이. 그래서 이 또 이 신경 세포가 보통 이제 이런 신경 세포를 만든다. 알파 운동 신경 세포. 그래서 알파 운동 신경 세포가 뭐냐면 흔히 이렇게 써 있어요. 뇌관과 척수의 큰 하위 운동 신경원. 그죠? 그래서 알파 신경원은 골격근의 추액근 섬유에 신경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근육을 수축을 시작하는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거 다 모르고 그냥 운동을 뭐라 해 직접적으로 근육 수축을 하는 이런 뭐래 신경이래. 그래가지고 그게 알파 운동 신경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얘기예요. 그 알파 운동 신경원 말고 뭐 이런 이 감마 운동 신경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금방추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금방추는 뭐 추내근 섬유, 뭐 알파 운동 신경원, 추외근 섬유, 뭐 이거 나중에 아마 운동 생리학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얘네가 근육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 이렇게 수축을 해서 딱 늘어나면 이 뭔가 얘가 더 이상 늘어날 것 같으면 이 감마 모터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쪼르륵 해가지고 근육을 짧게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감마 운동 신경원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이 운동신경세포 크기가 클수록 알파 운동신경세포가 클수록 신경지배율이 높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신경지배율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봐봐. 신경세포 수 크기가 높으면 좋은 것인가? 높으면이 아니고 크면. 이 부분.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경세포 수의 신경세포가 크기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다를 뿐 좋고 나쁨을 표현하기는 않는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젠가를 한다고 치자고요. 젠가. 젠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신발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야. 그냥 젠가를 하라고 시켰어. 그럼 이제 신발에다 젓가락 붙이면 막 이제 하지 근육들이 막 이걸 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을 펴서 해. 조건은 무릎을 펴서 이 젠가를 해.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 근력들이 많이 사용이 되겠죠. 고관절 근력들이. 누가 더 오래 할 수 있고 정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손가락이지. 이 고관절 근력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유는 이 손가락을 관여하는 혹은 이런 눈을 관여하는 이런 이 운동신경 세포는 크기가 되게 작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도 마찬가지로 막 천천히 떴다가 약간 옆으로 좌우로 막 3mm 갔다가 2mm 갔다가 1mm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정교하게 가잖아. 정교하면서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기가 엄청나게 섬세하게 조절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이런 운동신경 세포 수가 작은 이런 운동신경 세포가 작은 이 지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큰 근육들 있죠. 엉덩이 근육, 뭐 상한 이두근, 우리가 흔히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신경지배율이 높은 속근섬유에 이렇게 속합니다. 근데 보통 정교하지 못하지. 오케이? 아까 말했듯이 이거랑 비교했잖아. 이 고관절로 젠가해라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랬을 때 당연히 얘보다 훨씬 피로도도 빠르고 정교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대신에 큰 힘을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는 어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좋고 나쁨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아까 말해 운동 크기가 클수록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지휘관이고 이 새끼 한 명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자고 좀 쉽겠죠. 야, 이 새끼 갈고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더 잘 알고 막 갈구고 뭐 잘 교육시키기가 쉬운데 이제 막 이렇게 많어. 어때요? 교육시키기가 개빡세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말했듯이 눈이나 손가락들은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정교하게 한 명을 두 명을 컨트롤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큰 근육은 이렇게 큰 힘을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장단점이야. 오케이? 정교하지 못하다. 눈하고 손가락 같은 운동신경 세포가 작은 놈들은 정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이 아까 큰 놈이고 얘는 작은 놈이야. 이때 근 피로도도 어때요? 이빠이 이 시간이거든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이 피로도에 대한 부분인데 어때? 이빠이 빨리 올라가죠. 근 피로도가 얘는 대신에 안 올라가는 대신에 오래 간단 말이야. 그래서 뉴만 책을 보면 이렇게 이 패스트 트위치 머슬, 그러니까 속근섬유들은 이런 속근섬유들은 이 4분 정도 이렇게 피로도가 최고치. 그리고 이 슬로우 트위치 머슬들은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헤네만의 사이즈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밑밥을 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천천히 가는 거, 중간 가는 거, 세게 달리는 거. 그래서 이게 안 보이지만 슬로우 트위치, 그 다음에 뭐 슬로우 트위치, 패스트 트위치인데 타입 2 B, 패스트 트위치 타입 2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지만 아무튼 이런 근육의 역할이 이렇다라는 거. 정교함과 빠름, 뭐 큰 힘, 뭐 이런 걸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자, 아까 뭐 이제 헤네만의 사이즈 원리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요거 모터 유닛 운동 생리학 보면 알죠? 이게 모터 유닛이라는 단어는 아까 알파 운동 신경은 있었지. 뭐라 그랬어? 알파 운동 신경은 직접적으로 근육 수축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다. 그죠? 걔네들이 이제 알파 운동 신경이 신경을 지배를 하는 이 근섬유를 이제 운동 단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놈은 100개를 만약에 다스리고 하나당 작은 놈은 뭐 10개를 다스린다 치자고. 이런 것들이 다 뭐 10개를 다스리는 운동 단위, 100개를 다스리는 운동 단위. 그래서 모터 유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 모터 뉴런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헤네만의 크기 원리를 이제 제가 여기 예시를 하겠습니다. 헤네만의 크기 원리. 헤네 이거나 사이즈 이 헤네만이라는 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우리 인체는 효율성을 위해서 작은 이 근육부터 큰 근육으로 수축을 유도한대요. 그래야 인체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펜을 이렇게 조그만 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 얘는 머리를 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그만 펜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막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삼각근을 이빠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조그만 펜을 들기 위한 해당 이렇게 작은 근육부터 서서히 이렇게 더 필요하다면 그 다음 이 운동 단위의 이런 근육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힘이 필요하다면 큰 운동 단위를 사용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헤네만은 작은 운동 단위, 조금 큰 운동 단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걸 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체 효율을 위해서 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 작은 이 펜을 드는데 이빨이 큰 삼각근을 빨리 수축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망가진 애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망가지면 다시 순서를 재학습시키는 이런 재활을 해야겠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이제 헤네만의 사이즈 프린서플 원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머리 감기 예를 들자고요. 머리를 이렇게 옛날 때는 잘 감았어요.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근데 이제 원래 잘 구부리려면 처음에 척추 길이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혈근이나 회선근이 이 중력에 대해서 이센트릭을 한단 말이야. 조금 이제 척추 길이근 중에서 이제 작은 근육들입니다. 근데 얘보다 큰 뭐 늑근들 있잖아. 이 늑근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갈비뼈에 붙어 있는 척추 길이근을 말합니다. 늑근. 뭐 요장늑근, 최장늑근, 무슨 뭐 경장늑근 뭐 이런 식으로 늑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얘 이런 다혈근이나 회선근보다 훨씬 큰 척추 길이근이야. 근데 만약에 이 헤네만의 원리처럼 얘네부터 수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늑근 같은 놈들이 먼저 수축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떨까요? 머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감을 수 있을까요? 이 척추가 버겨날까요? 못 벗어 못 버겨나겠죠? 그 이유가 이제 다 헤네만의 사이즈 프린서플 원리가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 얘가 허리를 막 이제 통증이 있거나 혹은 근육 손상 혹은 막 웨이트 트레이닝만 이빠이 한 거야. 척추기 이렇게 키우려고 큰 막 데드리프트 100kg만 계속 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사실 이런 이 작은 근육부터 사용한다라는 걸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물론 통증으로 인해서 까먹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럴 때 근방호가 생기거든요. 근육을 굳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기전이 생겨서 이때는 얘가 작은 근육부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큰 근육부터 쓰려고 하는 버릇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말 그대로 이렇게 허리 아픈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허리 숙여서 머리를 못 감습니다. 예전처럼. 그게 이제 뒤죽박죽 돼버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작은 근육부터 동원하게끔 어떤 재학습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헤네만의 사이즈 프린서플대로 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리 재활을 한다 치고, 응? 허리 재활을 하러 갔어 만약에. 근데 허리 재활을 하러 갔다고. 근데 다짜고짜 데드리프트 시키는 거야. 이런 자 트레이너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헤네만의 사이즈 원리도 사이즈 프린서플 원리도 잘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애들 허리 재활하러 가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허리는 허리 통증이 오거나 뭐 디스크가 이렇게 통증이 오면 대부분 척추의 지구력이 많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구력을 다시 학습시켜주는 운동을 해야지. 지구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데드리프트보다는 시간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강도에서 운동을 시켜줘야지. 이거는 모더파이 해야 되고 수정 내가 이 사람에 맞게끔 수정을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어때? 막 이렇게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막 데드리프트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나는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또 자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야. 자 트레이너. 근데 이 세상에 자 트레이너가 좀 많잖아요. 이런 기초를 모르니까 그래 이 자 트레이너들이.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 하면 이거면 난다 이런 식으로 자 트레이너들이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방송하는데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잡아 주세요. 하여튼 뭐 헤네만의 크기 원리를 근데 또 반박한 내용도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보통 헤네만은 이게 인체 효율을 위해서 작은 운동 신경원부터 이렇게 작은 운동 단위부터 톡톡톡 이렇게 큰 운동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박한 애가 있어서 아직도 논란이 돼요. 근데 보통은 헤네만의 사이즈 원리대로 보통 가는데 간혹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보면 운동 단위 헤네만에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부르케라는 이 사람이 결국 뭐 매우 작은 뉴런 심펄에서 더 작은 운동 뉴런이 단일 입력 소수에서 더 많은 시냅스를 입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은 뭐냐면 부르케라는 놈이 막 이제 이 헤네만을 까기 위해서 이 운동 뉴런 그러니까 A보다 더 작은 놈을 이렇게 했는데 이 시냅스 수가 이 더 입력값이 많아진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냅스가 운동 단위거든요. 운동 단위.
이게 시냅스라는 뜻이 그지 여기 축삭에서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된 거야? 쭉 축삭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오가는 틈.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이런 가지들과 이 근육과의 틈 이런 것들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말했지 작은 얘보다 얘보다 얘가 더 작은데 얘가 더 많이 뭔가를 시냅스가 발현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해내만의 크기 원리가 안 맞는다라는 뜻이지. 하여튼 뭐 이건 뭐 예외인 상향일 수도 있고 더 작은 아주 작은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반박하는 놈은 이렇게 이게 부르케라는 학자가 나와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아무튼 이것까지 알면은 이제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헤네만의 사이즈 원리 대충 이렇게 요거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르케 걸 봐주세요. 걔 킹 받으니까 모르는데. 나한테 뭐 이제 뉴만 책도 속도 부호와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게 뭔 뜻인고 막 모르는 사람 많아. 이게 왜 봐요? 우리가 왜 배우는 거야? 막.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세로축은 strength of muscle contraction이라는 뜻이야. 군수축력. 가로축은 rate of stimulation. 이거는 뭐냐면 자극 속도를 말합니다. 자극 속도. 그러니까 이 자극 속도가 빠를수록 근수축이 어때? 높죠. 이런 뜻이야. 자극 속도가 빠를수록 근수축이 커진다라는 뜻.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단어를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거를 뭐냐면 어, 이게 한번 수축해서 다시 이렇게 0으로 떨어지니까 이완한 거지. 이 한 번을 한 번 수축했다 그래서 단일 수축, 연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축. 단어가 연축이야, 연축. 그냥 외우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없어. 이걸 영어로 하면 트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트위치. 오케이?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새끼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수축을 딱 한 거야. 다시 또 이렇게 그리고 수축을 해서 다시 떨어지기 전에 다시 수축을 한 거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강축이라고 합니다. 강축. 이걸 한글말로 다시 풀었으면 지속 수축.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연축일 때는 그죠? 연축일 때는 이 컨트랙션 강도가 어때? 수축력이 되게 작죠. 근데 점점 강축으로 갈수록 더 어때? 더 세죠. 수축력이. 이런 뜻이야.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뭐 연축, 강축 이제 대충 이제 이해는 했죠. 연축, 강축. 그럼 이제 연축일 때는 이제 한 번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다. 근데 강축일 때는 수축하고 이완되기 전에 튕기는 거야. 또 활동 튕겨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거를 이제 융합된 강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융합된 강축.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보면 돼. 만약에 이제 이게 아까 수축력이고 자극 속도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통하면 이거를 연축이라 그랬죠. 수축 이완됐으니까. 근데 요 새끼는 쭉 해서 내려가기 전에 탕 튕기고 다시 또 내려가기 이완되기 전에 탕 튕기고 이완되기 전에 탕 튕겨서 이렇게 다시 이완이 됐어. 이런 거를 이제 비융합된 강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지속 수축이긴 지속 수축인데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요 어떤 이 뭐야 이렇게 구간에서 다시 이완된 거지. 그래서 비융합된 강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약간 형태가 어때요? 연축 형태인데 어떤 특정한 구간만 연축 형태가 되잖아. 그래서 근데 연축인데 얘가 완전히 이완되기 전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비융합된 강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번엔 이렇게 여기 사실은 이거를 까보면 어떻게 된 거야? 이빨 막 빨리 조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런 부분을 융합된 강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기서 수축력은 높죠. 그러니까 융합된 강축일수록 비융합된 강축보다 어때? 수축력이 높다. 그리고 자극 속도도 더 빨라요.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그래프가 이 융합된 강축의 그래프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이 그래프로 보면 일자로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연축이지.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거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이 아니었어요. 이건 다 둘 다 1, 2, 3, 4, 5는 비융합적 강축이라고 하면 이 위에 보면 컴플리트 테타니, 그죠? 이거는 융합된 강축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강축. 그래서 강축은 뭐다? 지속 수축. 이 이완 단일 한 번 수축하는 거는 이 연축. 이거는 단일 수축이라고 하겠죠. 단일 수축.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를 뭐하러 배우느냐 이런 것들을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EMG라고 해서 엘렉트로마이오그래피, 그죠? 근전도라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근육에 힘이 얼만큼 들어가고 저떤 근육에 얼만큼 힘이 들어간지를 조사를 해야 돼. 조사. 그럴 때는 이런 조사를 여기다 전극을 붙여놓고 이렇게 막 야, 움직여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움직이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근육은 이렇게 한번 삐 올라갔다 이렇게 딱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막 이지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타임. 이게 수축력이란 말이야. 그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우리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수축에 따라서 이런 부호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속도 부호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더 수축이 세구나. 오케이? 또 이런 그래프가 더 수축이 센 형태가 되구나.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만약에 이 더 적은 파워를 내지만 작은 운동 단위부터 중간 운동 단위까지 운동시키고 싶다면 이게 낫나요? 아니면 튜빙이 낫나요? 당연히 이쪽이 낫겠죠. 오케이? 더 작은 운동 단위부터 중간 운동 단위까지. 얘는 갑자기 강축이 팍 올 거 아니야.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얘는 서서히 올라가는 이렇게 서서히 느껴지는 강축을 느낄 것이고 얘는 한 방에 빡 올라가는 강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작은 운동 단위부터 중간 운동 단위까지 만약에 운동을 시키고 싶다면 도구의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은 연축보다 강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로는 연축하고 강축 사이에 이 썸메이션이라고 하는 가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연축, 가중, 강축. 뭐가 더 센 거야? 1번 제일 센 거고 2번 중간 센 거고 3번 그 다음 약하게 수축하는 거고 그지? 약하게 수축 조금 더 세게 수축 엄청 또 많이 수축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예시를 하는 이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입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공을 찰 때 이 사람은 입으로 했어요. 입에서 입은 왜냐면 이 입은 그거야 운동신경원이고 입에서 입바람은 활동전이에요. 활동전이 후 불었어. 활동전이가 딱 들어오면 이, 이 휴지거든요. 휴지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입바람으로 확 불면 이 휴지는 근육이고 휴지의 높이는 근수축의 형태예요. 후 하면은 얘가 딱 높고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다시 활동전이가 후 부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는 근육 이 올라가는 휴지의 높이는 근수축 정도야. 그럼 나는 발로 하는 거야. 발로 이렇게 발은 운동신경원이고 발의 킥은 활동전이야. 발의 킥을 공을 빵 찼어. 얘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또 찼어. 그 차는 게 활동전이가 어때? 점점 많아지고 빨라지겠죠. 그러면 빨라지고 많아질수록 따다닥 얘 공은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수축력이 높아진다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활동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빠르게 이렇게 더 왔다 갔다 자극을 받는 거고 그럴수록 활동전이가 더 이 자극 속도가 많을수록 아니 그 자극 빈도도 많을수록 이 근육에 대한 어떤 수축력도 높아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배워볼게요. 이거는 생리학하고 운동 역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칼슘과 연축, 가중, 강축과의 관계. 아, 너무 짜증나죠? 근데 우선은 뭐 쉽습니다. 여기 보면 액션 포텐셜 그리고 아까 말한 이 강축, 연축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서 연축된 거고 한번 얘는 이렇게 해서 또 튀겼으니까 강축된 건데 좀 세지 않죠? 이걸 비융합적 강축이라 그러고 그죠? 여기서 비융합적 강축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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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이건 비융합된 강축 이건 그거보다 적대. 그래서 파동 썸메이션 그러니까 파동 가중 이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좀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축이 얘보다는 세지만 얘가 이제 비융합된 강축이 그 다음 세고
그다음 융합된 강축이 그다음 이제 세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액션 포텐셜이 뭐냐? 액션 포텐셜은 아까 말했듯이 활동 전이란 뜻이에요. 뭐라고 쓰어? 활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전기 신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근육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전기 신호가 와야 돼. 신경의 전기 신호가. 그래야지 근육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액션 포텐셜이 딱 가야 이쪽에 딱 왔지. 와야 칼슘이 들어온대. 칼슘이 들어왔을 때 어때? 텐션이 높대. 이 장력이 높다는 거야. 수축을 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칼슘이 다 빠져나가면 어때? 이완이 됐다는 거지. 수축력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뭐냐?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활동 전이가 시작하면 우리 몸에 근육에 칼슘이 뿌려진다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 외워놔. 활동 전이가 시작하면 칼슘이 이 액틴 마이오 뿌려지고 액틴 마이오신을 결합한다. 이것만 잘 우선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이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안 되지? Released in response to signals from the nervous system to contract. Neurotransmitter molecules are released from a neuron and bind to receptors, which depolarizes the membrane of the muscle fiber. The electrical impulse travels down the T tubules and opens calcium stores. Calcium ions flow.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이게 뭐야?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뉴런으로부터 방출이 되면 신경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이 되면 근육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가? 이렇게 방출하면 그래서 근섬유 탈분국이 되고 뭐 전기적 자극이 되고 그다음에 T세관을 따라 칼슘 저장소를 개방시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칼슘 개방소를 저장시키면 to the myofibrils 이렇게 when they trigger a muscle 트리포미오신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미오신과 액틴이 어떻게 된 거야? contraction. 결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요것도 한번 볼까? Associated with regulatory proteins called 칼슘이 troponin 이렇게 가서 and tropomyosin. When the muscle is 트로포닌하고 relaxed, 이렇게 결합을 하죠. tropomyosin blocks the cross ion levels are high enough. Calcium ions bind to the 그래야 troponin, which 액틴의 displaces tropomyosin. 이 부착 Exposing 부위가 the 열린다 myosin 이거야. binding sites on 결국은 actin. 우리가 수축을 하기 위해서 칼슘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수축을 하기 위해서 칼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말 그대로 이 액션 포텐셜이 와가지고 아까 뭐 액션 포텐셜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근육이 탈분국되고 이 전기적 자극까지가 이제 액션 포텐셜이야. 그러면 이제 칼슘 저장소를 개방시켜서 여기 있던 놈이 이제 이쪽 액틴 마이오신 쪽으로 가는 거지. 액틴 마이오신 쪽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액틴 마이오신이 이렇게 뿌려지고 액틴 마이오신으로 칼슘이 뿌려지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연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액션 포텐셜 땅 하면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냥 이렇게 수축 이완 이게 연축인데 강축은 뭐야? 이 새끼가 액션 포텐셜을 딱 냈어. 활동 전이가 쑥 가다가 칼슘을 뿌려줘서 이제 액틴 마이오신 막 결합해서 수축을 하고 있어. 근데 내려가는데 어때?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액션 포텐셜이 여기서 또 일어난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수축이 어떻게 된 거야? 쭉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원래 방출돼야 되는 칼슘이랑 다시 이 뿌려지는 칼슘이 합쳐져 가지고 이빠이 많아진 칼슘이 순식간에 얘한테 다시 뿌려지는 거야. 그럼 어때? 칼슘이 예를 들어서 칼슘이 10개를 뿌려줬어. 10개를 뿌려줘서 10개의 부착 부위를 만들었다 치자고. 근데 이제는 좀 저장되어 있던 칼슘하고 15개가 된 거야. 그럼 15개의 부착 부위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어때요? 수축력은 누가 더 쓸까? 얘는 10개하고 10개의 액틴 마이오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15개의 액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당연히 수축력은 요 놈이 더 세겠지. 오케이?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칼슘이랑 이렇게 이 그래프 연축 강축이 나오면 요 새끼는 칼슘을 더 많이 액틴 마이오신을 위해서 쓰는구나. 이 새끼는 더 많이 쓰는구나. 이건 더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런 얘기예요. 이때 액템 포텐셜, 칼슘 방출, 그다음 수축, 이완 이게 연축. 하지만 강축, 그죠? 이거는 한 번 하면은 웨이브 썸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하면 뭐 비융합적 강축이라고 졸라 빡 해가지고 일자로 가면 융합된 강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최대한 쉽게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조금 내용이 거시기 하네요. 아무튼 뭐 영상 도움이 됐다면 이 아도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65-5848 돌아나 500원부터 후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PT 원하시면 내추럴 부부 꼭 추천 바랍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일반 헬스장 PT보다 저렴하니까 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아도노 교육, 자트레이너 교육을 마치겠습니다.